시간에는 242페이지 펴주시고요. 매입거래 또 부가세 신고 관련 매입거래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는데 먼저 51번 과세매입 우리 FAT 1급 할 때 많이 해봤던 거죠. 세금계산서 매입거래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이게 다 51번이잖아요. 자, 수행과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세 공제되니까 51번이죠. 자, 8월 1일 날짜로 입력합시다. 자, 매입매출 전표 8월 1일 유형이 50일 과세매입이고 품명이 전자부품 공급가액이 2천만원 거래처는 대신 공급자가 여기선 거래처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밑에 보시게 되면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이거는 전자부품 원재료니까 2번 외상분계 해주시면 되죠. 네, 밑에 분계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에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에 원재료 컴퓨터 제조업에서 전자부품은 원재료로 처리하는 게 맞죠? 원재료 2천만원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중에 불량품 50만원에 대해서 반품하고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으며 대금은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외상분계 해주면 차감이 외상분계 해주면 됩니다. 자, 요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8월 2일이죠. 자, 매입매출전표 8월 2일 날짜에다가 입력합니다. 이건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 거니까 우리는 우리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돼요. 자, 51번 과세매입 중에서 전자부품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그대로 이건 입력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만원. 그럼 부가세 마이너스 5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대신 전자 1번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는 외상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분계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부채 감소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자산 감소시키고 원재료에서 자산 감소시키고 마이너스 분계 일어나게 되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번 동우기계의 자동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예, 기계 구입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51번이다 했죠. 자, 8월 3일 날짜로 입력합시다. 8월 3일 유형은 51번 네, 품명은 자동조립기 공급가액 3천만원 거래처는 동우기계가 거래처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이고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계하십시오. 3번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원재료부터 계정 과목을 바꿉니다.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 되고 기계장치 206번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뭐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외상으로 기계를 사면 미지급금입니다.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253번 미지급금 3,3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코드가 동우기계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네, 우리가 이 정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FAT 읽어볼 때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밑에 풀이 보시면은 8월 1일 날 51번 과세 외상분계, 8월 2일 날 51번 과세 외상분계, 또 방금 입력한 8월 3일 거 51번 과세 혼합분계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입력했죠.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꿨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쪽에 집계가 될 거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여기 자동조립기, 기계장치 때문에 요거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동조립기 산 거는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라서 11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 매입한 거는 여기 10번 일반 매입으로 구분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FAT 1급 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든가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속 조회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우리가 해본 것들이죠. 다음은 이제 246쪽으로 넘어가서 영세율 매입거래 해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입거래.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내국 신용장을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했다. 우리가 매출 거래에서도 영세 매출 12번 우리 매출에서 연습했었죠. 반대로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려고 컴퓨터를 제조할 거예요. 이번 달에 만드는 컴퓨터는 수출용으로 만들 건데 수출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전자 부품들을 지금 구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국 신용장을 거래처에다가 보내주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52번 영세 매입입니다. 자, 수행과제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거예요. 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내국 신용장 관련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매출을 한 여기 한성이 작성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영세 매입으로 입력. 메인 매출 전표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부속 서류가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8월 4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8월 4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2번 영세 매입이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52번입니다. 네, 품명에는 전자부품. 공급가액은 1,400만 원이죠. 거래처는 한성에서 매입했죠.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1번 전자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매입했죠. 전자부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2번 외상분계 해주셔가지고 외상 매입금 1,400만 원, 원재료 1,40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내국 신용장을 우리가 제출을 누구한테 했어요? 여기 거래처에다 했죠. 한성에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그 한성이 그거를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는 한성이기 때문에 그 신고는 한성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성에다가 내국 신용장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52번 영세 매입이라는 거
해봤습니다. 그 풀이를 보시면은요. 네, 52번 영세가 뭐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네, 유상분계 잘했죠. 네,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됩니다. 매입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일반 매입으로 집계가 됩니다. 영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금액과 세액이 10% 비율이 아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영세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은 8번 면세 매입. 이건 우리가 53번 면세 매입이다 해가지고 FAT 1급을 준비하면서도 자주 했던 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이죠. 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이 주로 뭐로 나왔어요? 뭐 식당에 쌀을 샀다, 직원들의 교육비를 지출했다 등으로 매입 계산서 발급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수행 과제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1번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종이 계산서에는 전자가 없어요. 그냥 계산서 하면 그게 종이입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혼합분계해서 분계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작성일자 8월 5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5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계산서 매입이다 하면 53이죠. 53 면세 매입. 네, 품명에다가 지출 증빙 실무 교육. 공급가에게는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공급자 재경 아카데미 되겠고, 전자가 아니죠. 이건 좀 그냥 계산서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셔야 되고,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분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원재료를 산 게 아니라 교육비를 지출한 거니까 회계팀이죠. 회계팀.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훈련비라는 개정 과목 아시죠? 교육훈련비 825번입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대변이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70만 원. 그리고 탭을 눌러서 이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고쳐야 돼요. 한국은행으로. 한국은행 보통으로 고치시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3번 면세 매입 우리가 FAT 1급에서 충분히 했던 거고요. 네. 자, 수행과제 보시면 53번 면세 분계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번대,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잘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면 매입의 개 이렇게 작성이 반영됐고요. 종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 외로 이렇게 나오죠. 전자 외쪽으로. 부가세 신고서는 면세는 어디로 나와요? 과표 눌렀을 때 계산서 수취금액 여기 86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회해보면 바로 나타날 거예요.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신용카드 수치가 57번이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FAT 1급에서 꽤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가 있고 일반 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거는 공급 대가만 표시돼요. 그냥 거래 금액만 나와요. 부가세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는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것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액하고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전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취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탕이나 이발소,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데는 영수증 발급이기 때문에 제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며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57번 카과로 하거나 우리 FAT 1급에서는 57번 카과만 나왔죠. 현금 영수증도 나오니까 이제 61번 현과 현금 영수증 TAT 2급에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행과제. 수행과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를 시험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두세 개를 냅니다. 두세 건의 매출전표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내는데 거기에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을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성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PC카드 결제하고 이거는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자, 그러면 문구용품을 비용 처리하라 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세요. 만약에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것 하면은 그때는 사무용품비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 날짜 8월 6일이죠. 8월 6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날짜 8월 6일입니다. 유형이 57이죠. 신용카드를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 확인해야죠. 품명에다가 문구라고 쓰면 되죠. 공급가에게는 합계금액 입력하는 거 안 잊어버렸죠. 66,000원. 6,600원 아니죠? 66,000원. 거래처에다가는 강남마트에서 산 거죠? 강남마트가 여기서 거래처가 돼요. 전자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지나가고요. 분계는 카드 결제니까 카드 분계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4번. 자, 미지급금 맞습니다. BC카드에 미지급금 처리하는 게 맞아요. 카드 거래.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는 건 부가세 대급금 6,000원. 자, 근데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비 비용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원재료를 소모품비 800번대로 사무실에서 쓰는 거니까 소모품비 800번대. 공장에서 쓰는 거다. 현장에서. 그러면 500번대 소모품비로 해서 제조원가로 가도록 합니다. 830번 소모품비 쓰시면 됩니다. 네. 자, 57번 카과 매입으로 소모품비 처리한 건 했고요. 그 옆에 거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네.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니까 매입세 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접대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보고 거래 날짜 8월 7일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7일이고요. 유형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니까 여기 쫙 보시면은 61번에 현과 카과와 마찬가지로 현과라는 게 있습니다. 61번 현과 선택하세요. 그리고 품명에 전단지 해주시면 되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것도 22만원. 그러면 20만원과 2만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홀스 기획에서 제작한 거죠. 홀스 기획이 거래처가 돼야 되고요. 전자세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현금 영수증은 분계를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1번 현금. 자, 대변의 현금,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고 광고 선전용 전단지니까 광고 선전비로 바꿔주세요. 800번대로 833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거 고기천국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했다. 자, 고기천국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니까 요 15,000원의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겠으나 매출 거래처 직원들하고 먹은 것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제 못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거래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라. 일반 전표로 꼭 가야 돼요. 가가지고 거기 거래 날짜인 8월 8일로 입력하시고 9분 3번 차변에 접대비 813번 거래처는 고기천국 안 넣어도 됩니다. 이 비용이니까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넣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 자, 대변 입력해야죠. 카드로 사용한 것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롯데 카드가 되겠고요. 금액이 16만 5천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꼭 롯데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접대비는 뭐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미지급금은 부채이므로 코드에 롯데카드가 꼭 코드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 뒤에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매출 거래에 대해서 문제를 자주 냅니다. 자주 내는데 증빙을 하나만 내지 않고 이처럼 한 세 가지를 내요. 세 가지를 내는데 어떤 때는 세 개가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세 개 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것처럼 하나 정도를 접대비권이라든가 아니면 승용차의 타이어를 바꿨다.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했다. 이런 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 우리가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런 것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줘야 돼요. 문제가 부가가치세 내에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유형으로 실제로 출제를 합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 보세요. 네, 8월 6일 거 57번 카과 해가지고 소모품비,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이렇게. 또 8월 7일 거 61번 현과 유형으로 해서 현금 분개해가지고 광고 선전비,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그리고 방금 한 거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접대비, 대변, 미지급금 이렇게 있죠. 접대비 성격이므로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여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는 거.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가서 이거 조회하면 이렇게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했을 때 두 건을 입력한 것은 여기 매입세액의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 요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은 여기 안 나타나요.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57번 카과 매입은 우리가 FH 1급 때 해봤지만 현과 매입은 오늘 처음 해봤죠. 현과 매입 이런 것도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252페이지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건 좀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리가 없죠. 세금 계산서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행할까요? 세관장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천천히 잘 해봐야 돼요. 네. 이것도 많이들 나오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수입세금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좀 침착하게 한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어두시고 여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다음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질문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